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수업 방식 자체를 이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개념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개념을 내가 설명할 게 10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개념이 1번부터 이제 10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문제도 그냥 편의상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은 이게 직렬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1번을 설명해, 그 다음에 2번을 설명해, 3번을 설명해, 쭉쭉쭉 가다가 그 다음에 개념을 그냥 싹 다 연결해가지고 깔끔하게 10번까지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개념 설명을 다 해줘. 뭐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이야? 그럼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싹 다 하는 거야.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근데 문제도 그러면 1번,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10번까지 문제를 이렇게 풀 거잖아.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설명은 가장 깔끔하게 연결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위판으로 갈수록 개념을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애들이 이거를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밑에 판으로 가면은 가장 극단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은 밑에 판 이렇게 간다. 개념 1번을 했지? 그 다음에 바로 이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 1번을 무조건 풀어야 돼. 그래서 개념 1번에서 개념 2번으로 넘어갈 때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개념 2번을 해.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문제 2번을 바로 풀어줘야 돼. 밑으로 갈수록. 쭉 가다가 맨 마지막, 예시도 예시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개념 10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겠죠? 문제 10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위판으로 갈수록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개념 하나 하고 그거 해당하는 문제 풀고, 개념 하나 하고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그래서 너네 얼마나 어려운 개념을 배우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너네 그 이제 교재도 보면은 되게 쉬운 책들 있잖아. 쉬운 개념서들을 보면은 개념 하나 있고 바로 밑에 문제 있고, 개념 하나 있고 바로 밑에 문제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병렬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재 난이도가 올라가지. 교재를 좀 이제 개념이 좀 이제 잘,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뭐 스마쿰 라우데라든지 뭔가 교재가 좀 세게 들어가잖아. 그런 센 교재들을 보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게 어느 정도 직렬로, 그러니까 교재 레벨이 올라갈수록 개념도 좀 직렬로 연결이 되고 문제도 좀 직렬로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개념과 개념 사이에 연결이 안 돼. 밑에 반 애들은. 그래서 무조건 하나 하고 하나 설명, 하나 하고 하나,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단적인 거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걸 어느 정도 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끊어서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푸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6번부터 10번까지 하고 다시 6번부터 10번까지 한다라든지.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 같은 데를 계속 쓰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 자, 갈게요. 아무튼. 네. 자, 가는 데까지 갑시다. 뭐 많이는 못해요. 30분밖에 없어서. 가는 데까지 갈게요. 자,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등비수열이요. 일단은 등비수열이 뭐야? 모든 건 항상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등비. 그러니까 이 등이라는 게 같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라는 거는 비율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먼저 써놓자.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비율이 같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비율이 서로 같으니까 공통된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통된 비율이라서 보통 이 공통된 비율을 공비라고 해요. 공통된 비율, 또 공비라고 하고, 공비를 보통 R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R이라는 거는 영어 약자인데 레시오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비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영어 단어에서. 그래서 앞글자 R을 따오는 거야. 그래서 공통된 비율이라는 뜻에서 공비라고 얘기하고 R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도 왜 R이라고 쓰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뭐 AN이 등비수열이라고 치자, 편의상. 자, 천천히. 그러면 A1, A2,
뭐 A3, A4 뭐 이런 식으로 수열이 이제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든 수열은 일반 항을 끌어내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보면은 요 항과 항 사이의 갭 차이가 이제 R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이 비율이. 그래서 등차 수열 할 때랑 사실 비슷하긴 한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규칙을 찾아내볼 거야. A1을 편의상 A라고 쓸게요. 자, 편하게 한번 가보자. 그럼 A2는 당연히 A에다가 R을 한 번 곱하고 그럼 A3는 A에다가 R을 두 번을 곱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4는 A에다가 R을 세 번을 곱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은 뭐 n번째 항 AN이라고 하면은 A에다가 R을 곱하긴 곱하기인데 n번이 아니라 n 빼기 한 번을 곱한다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사실 약간 다르게 갈 수도 있죠. 두 번째 방법을 보여줄게. 축차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안 돼. 자, 축차기법 반드시 알아도 이거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 그러니까 점화식 할 때 정말 많이 쓴다. 축차기법 반드시 알아둬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얘를 이렇게 두고 점화식 나중에 많이 보여줄게. 한 10개 보여줄 수 있어. 아 진짜로 한 10개도 아니고 한 15개 보여줄게. 되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좋다. 아무튼 잘 따라오라고. 이것저것 보여줄 테니까. 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축차기법으로 가보면 이거 너네 축차기법으로 갈 수 있겠어 지금? 그게 뭐예요? 뭔지조차 모르는. 일렬로 쓴 다음에 니은자로 놓고 더하거나 뭐예요? 곱하는 기법. 이거 등차 수열할 때 한번 보여줬었지.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니? 지금 하라면 할 수 있니?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n에다가 숫자 하나씩 넣으면 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보자. 나 진짜 기법이라서. 그리고 너네가 보면은 이제 용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축차 기법이라든지 용어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방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고 일렬로 나열을 해서 니은자를 그어놓고 더하거나 곱해서 규칙을 발견해내는 방법을 축차 기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점화식이 정의는 뭐예요? 그러면? 와 진짜 좀 배우세요. 몰리는. 일단은 이거 좀 가보자. 자 이렇게 갈게. 근데 맨 마지막 자리에는 이게 오히려 n에다가 더하기 n-1을 넣는 게 좋거든 사실. 그럼 an은 까 an-1에 r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축차기법이라는 건데 니은자로 설정을 해서 더하거나 곱하는 방법이라고 유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인간적이고 요거는 좀 이제 기계적인데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거를 너네가 어떻게 됐어? 잘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지우면은 왼쪽에서는 얘만 남고 오른쪽에서는 A1만 남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왼쪽에서는 AN이 남고요. 오른쪽은 A1이 남는데 이제 이 R이 공비란 말이야. 근데 이 공비가 몇 번 들어가냐면은 여기가 그렇지. 그래서 R이 N-1번 들어가더라. 그래서 요런 식으로 끌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축차 기법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 요런 게 등비수열이야. 요런 게.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저런 관점에 대해서 좀 보여줄게. 여기까지는 됐지? 네. 이거 혼자서도 할 수 있겠냐? 축차 네. 기법? 네. 이런 거 많이 연습해야 돼. 나중에 점화식 들어갈 때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자, 가만히 있어봐. 하나씩 먹여주자. 자, 관점을 좀 보여주면은 뭐를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로그 쪽이랑 좀 연결시켜보자. 로그 쪽이랑.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하나씩 한번 해보자고. AN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등비수열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등비수열을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건데 만약에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 것 같아? 등차수열. 로그 AN. 등차수열. 바로 나오네. 등차수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바로 나오지? 어차피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자, 여기 이제 등차 수열이 나오는데 실제로 좀 한번 해봐요. 자, 그러니까 왜 이게 등차 수열이 나오냐면은 일단은 AN이 등비 수열이니까 당연히 초항 곱하기 R에 N-1승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은 로그 안에 AN을 넣는 거지.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그럼 로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이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로그 A에다가 그렇지 N-1을 밖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로그를 씌워서 생각을 해주면은 이게 일종의 초항이 되는 거지. 일종의 그쵸? 초항이 되는 거고 이게 일종의 공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등비 수열이 주어졌을 때 로그를 씌워서 생각하면 등차 수열로 바뀌더라. 이런 건 괜찮아? 예. 자, 그래서 이제 관점을 자꾸 소개를 해줄게요. 이런 걸 한 10개 정도 보여줄 거야. 관점. 그럼 별거 아니지. 그래서 로그를 씌워주면 등차 수열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는데요? 타이틀을 좀 어떻게 잡아볼까? 아, 요렇게 좀 잡을게요. 반대로. 한개님이 저는 한개님이요. 근데 요거 타이틀은 내 식대로 잡은 거라서 너네가 요 멘트 정도는 바꿔도 상관이 없다. 너네 식대로 쓰면 되고. 자, 항사이의 관계라고 좀 써봤는데 일단은 주제 자체가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을 좀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 자, 이제 가지고 놉니다. 여기 좀 지우고. 야,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글씨 크기에 비해서 칠판이 되게 작잖아. 그러면 칠판을 자주 지울 수밖에 없어. 지금 나 정도 글씨 크기면은 이거 딱 2줄 쓰면 끝이야. 봐봐. 반으로 딱 갈라서 여기 한 줄 쓰고 여기 이렇게 쫙 내려가면 끝이잖아. 칠판을 자주 지울 수밖에 없으니까 너네 이거 옮겨 적는 걸 빨리빨리 옮겨 적어야 돼. 선생님 근데요. 이거 설명하시다 보면 저주는 글씨 크게 적당하지 않아요, 근데? 한개님 그래서 한번 좀 가봅시다. 아무튼 칠판을 좀 자주 지울 테니까는 빨리빨리 적으라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세팅을 하고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이제 본다는 거야. 저번 시간부터 강조하는 게 이제 너네가 뭐 등비도 알고 등차도 알고 다 아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 갭 차이들은 항상 공비 R을 곱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럼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사실 뭐 R 제곱이지. 그쵸? R 제곱으로 쓸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A5에서 A8로 가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R의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또 뭐를 알 수가 있냐면 A4를 A2로 나누면 이제 R 제곱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기라고 생각을 하면 R의 세제곱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얘를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일반화를 좀 시켜보면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될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별거 아니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괜찮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그젠플들은 생략을 하고 이런 거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알았어. 넘어가고 잠시만요. 그래도 이그젠플 약간 보여주는 게 낫나? 용기씨가? 이그젠플 그냥 생략할까? 생략하고 잘 정리를 좀 해봐요. 너네도. 오케이. 나 보고 있어 지금 계속. 그 다음에 저기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좀 보여줄게. 잠시만. 그래프는 지수함수예요? 맞아. 뭐네? 좀만 기다려봐. 지성수가 있어. 좀만 참아봐. 나 설명 좀 하자. 뭐? 자,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좀 보여주자. 응? 알겠죠? 자,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원석이 말대로 지수함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로그 함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여기 다 썼니? 자, 쓴 거 맞지? 자, 두 가지를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 먼저 이제 지수함수인데 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편의상 뭐 지수함수는 다 배웠을 테니까 y는 a x제곱, 물론 여기서의 a는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로그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이제 요거는 y는 로그 a의 x, 물론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a도 1보다 크다라고 하자. 편의상 물론 A가 공지 아니야. 자, 편의상 이거 좀 천천히 가자. 자,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은, 자, 천천히 볼게요. 요 정의역을 좀 이제 잘라서 한번 볼 건데, 여기 정의역에다가 이제 등차 수열을 한번 줘볼게. 정의역에. 그러면 자, 이렇게 봐. 잠깐만. 이렇게 한번 가볼까? 정의역에다가 등차 수열 한번 줘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 4라고 할게요. 아주 쉬운 거. 등차 수열을 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y 값 있지. 이 y 값은 등비 수열이 나온다. 정의역에다가 등차 수열을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a 제곱에 a 세제곱에 a 4제곱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가 반드시 1, 2, 3, 4가 될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뭐 공차가 2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x축에다가 등차 수열을 준다는 얘기야. x축에 포인트는. 그러면 y축에 나오는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사실 등, 비, 수열이 된다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이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반대요. 그치, 맞아. 그 반대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x축에 여기서는 등차 수열을 줬잖아.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x축에다가 등비 수열을 줄 거야. 알겠니? 그러면 오히려 y축은 등차 수열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잠시만. 잠깐만 이게 예를 들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A 제곱 A P 제곱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숫자로 예를 그렇게 할까? 차라리? 숫자로 그렇게 갈게요 그러면. 자 그렇게 갈게. 여기다 a 쓰고 a 제곱 쓰고 일단 그럼 이렇게 가볼게. a 세제곱 써주고. 그럼 너네 말대로 만약에 x 자리에 a를 넣는다면 여기가 1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되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3이 되잖아. 그럼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게 요 부분, 그러니까 x 자리에 등비 수열이 들어간다고. 등비 수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요 y축에 등차 수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한번 해보는 거고. 이그젠플 이건 다 생략해도 될 것 같아. 잠시만요. 이그젠플 이런 거 생략을 하고. 아니 시간이 어떡하냐. 증가율 문제. 잠시만. 아이 증가율 문제. 등비중앙 미지수. 근데 이거 맨 처음에 했던 거 그 수들 제곱으로 보내면 비밀들 되는 거. 일단은 좀 하나씩 다 보여줄게. 요거랑 야 미지수 넣는 것도 한번 해보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자 미지수 놓기. 이 문제기 문제를 계속 이거 자 계속 갑시다. 이게 와대 맞긴 해. 야 계속 가자고.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미지수 놓기. 자 미지수 놓기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미지수 플레이시다. 숫자로 쓸까 차라리? 함수. 세수 등비. K 21수잖아. 내수 등비. 11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일반화 시키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이거 지금 혼자서 다 쓸 수 있겠니? 예. 자 일단은 만약에 숫자 3개가 등비수열이라고 치면은 등비수열을 세팅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겠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근데 사실 이러면은 다 곱했을 때
그 공비가 안 사라지잖아. 공비가 안 사라지니까 차라리 센터를 A로 놓고요. R의 마이너스. 그렇지. A, R 마이너스 A, R. R분의 A 이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4개가 등비수열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뭐야 짝수가 되면은 조금 헷갈려. 짝수가 되면은 R만. 그래서 맞아. R분의 A랑 AR로 놓고 정리를 좀 하자고. 정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지. 만약에 숫자 4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치면 맞죠? 그럼 숫자 5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일단 센터 먼저 따지고 AR에 AR 제곱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5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일반화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홀수가 더 쉬우니까 홀수 먼저 하자. 홀수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짝수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은 홀수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센터를 A로 두는 거야. 센터 A로 두고 AR에 제곱 이렇게 두고 얘는 쉽지. 그러니까 항상 홀수계가 더 쉬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이제 홀수계고 짝수계는 조금 헷갈리는데 짝수계는 여기를 좀 생각하면 되거든. 이쪽을. 그래서 짝수계를 둘 때는 R분의 A랑 AR 요거 두 개를 센터에 놓고 그 다음에 공비를 R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짝수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놓을 수 있다. 원래는 예시 문제를 좀 들어주는 게 좋은데 도장 찍어야 되지 않아요? 도장이요. 맞아, 도장도 찍어야 돼. 맞아, 동석이 말이 맞아. 도장도 찍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잠시만. 등비중앙도 해야 되고 뒤에도 많아. 이거 도형에 활용되는 것도 좀 있거든? 도형에 활용되는 것도 있고 보여줄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 너네 산술기와 조화 다 분석한 거 그것도 좀 보여줄게. 금요일날. 쌤, 제가 조합형을 저희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아가지고. 조합형조화 그것도 보여줄게. 근데 이제 좀 순서대로 가려고. 순서대로. 금요일날 좀 보여줄게. 금요일날 요거 산술기와 조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되게 많거든? 보여줄게. 야, 한님이 조합형은 아니야? 김서진은 알 것 같아. 아니야? 등비수열의 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주제가 원리합계야.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원래 앞에 안 나온다고 꺼져라고 하셨어요, 이거. 그런데 해줄게요. 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등비수열 설명하는데 거의 뭐 원리합계까지 하려면 한 2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설명이 각자 것이. 아니 많이 해줄게요. 너는 문제는 잘 풀잖아. 예시를 빼면 1시간으로 줄이지. 아니 원리합계 진짜 설명할 거 봐. 근데 많아 보여 원래. 한님 생각 좀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자. 금요일날 내 생각엔 아마 등비수열 시그마는 못 나갈 것 같고 그냥 등비수열을 좀 깔끔하게 한번 해보자. 금요일에 등비수열 깔끔하게 하고 시그마는 그 뒤에 생각합시다. 시그마는 수요일날 몰아서 하든가. 아무튼 얘들아 저기 나 이거 맨날 이렇게 어렵다. 얘들아 그 책이랑 공책이랑 다 이렇게 꺼내봐봐. 도장이나 좀 찍자고. 너희 부모님은 키가 크신 분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얘들아 책은 어디를 펴냐면은 좋아하는 그- 때리지 않았어? 유형 저기 뭐냐 243쪽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랑 필기 노트로 다 꺼내서 이렇게 펼쳐봐봐. 한 얼마만 다 했었어? 필기 잘했어? 네. 힘내라. 오, 자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여기다 찢어야 되냐? 정도도 못하고. 여기다 찢어야 되냐? 그 숙제 그 다음에 오답 숙제 노트 나가는 몇 개나 거 있잖아. 썼냐? 거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벌써? 그 다음에 책, 여기랑 오늘 뜬 거 다 펴놔. 여기? 도장을 찍어줄게. 별리브야 여기 떴다.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책은 이렇게 여기서 하려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풀어보고 이건 오답인가? 오답 다음에 더 써와. 다음에 그렇지 않냐? 쓰시고 이건 필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오늘. 이거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게끔 써줘. 그치 않냐? 눈에 안 들어와. 민선이 오케이? 붙여봤지 않아? 눈에 안 들어오니까 좀 더 좀 눈에 들어오게끔 되겠지? 민성이는 일전 중 일전. 아 맞긴 해. 일전 중 낙다리. 아니 김서준은
얘는 그래프도 진짜 잘 그리네. 서준이 공부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래프도 대단 잘 그리고 글씨는 개작사가. 오 확실히 여자애들이 잘해. 야 근데 궁금한 게 오답도 아까 동원이 얘네들이 상식 누가 맞았어? 얘도 미안하다. 이제 이거 좀 최대한 풀어봐. 안 되는 거 근데 체크하고. 잔머리 내가. 잔머리? 오케이 오케이. 머리가. 내 앞에서 잔머리를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아니 나 상식 그래도 얘보다 그러니까 상식 그러니까 역사 상식 내다봤거든. 교재는 우리 여기 인생에 살아갈 우리 필요한 상식 내다봐. 그다음에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네? 어? 그다음에 약간 사랑에 대한 이게- 지식이라고. 이게 뭐지? 이게 다음에 몇 개 더 쳐봐. 이거 잘 했어?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여기까지 해야지. 알았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봐. 얘들아 필기 정리한 거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봐봐. 야 상식 맞짱을 어떻게 가야지? 인형사 내가 대발이. 나 상식 조금만 안 돼. 정리 잘했어? 어쩌지? 애초에 내가 야, 상식 씨. 역사 야, 이씨. 크게 적어. 잘 좀 적어봐. 최선. 좀만 더. 최선 어학을 쓰는 이유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솔직히 글씨만 못 잘했어? 아이. 좀만 더 잘해봐. 좀만 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필기 정리한 거 읽어봐. 짧아도 읽어봐. 야, 그리고 너 오늘 끝나고 차 타고 가야 되잖아. 나랑 같이 가자. 오케이? 그럼 요거랑 나야 치킨 먹어. 집에 가서 한 번 더 치킨 먹어 읽어봐. 한 바퀴 먹어. 나는 잘 먹어야 되겠지? 집에 가서. 너는 이거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올려줄 거야. 초대를 해놨어.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영상 다시 한번 얘가 근데 깜질 진짜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다. 퇴근합시다. 같이 가. 가자. 짐 싸. 방학하면서 6개월째